자, 이번 시간에는 히말라야 4회 수리논술 같이 풀 거고요. 일단 이것도 보기, 문제 1-2의 보기의 관점을 잠깐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자면, 인간이 아무리 예측을 잘 해도 그거는 빗나가기 마련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말이에요.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내일 날씨는 맑을 겁니다. 비 오는 경우 되게 많고요. 뭔가를 예측을 한다는 게 결국 과학 발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예측을 하는 단계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건 항상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1-2의 보기에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거에 부합되는 데이터를 얻을지 말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끝까지 풀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읽어보면 이거 실제 또 호주가 토끼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슈퍼 토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도 호주에서는요, 토끼 사료 수입이 금지되어 있대요. 그 토끼 때문에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건데, 호주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영국의 약간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유배시키는 유배지였잖아요. 근데 유배 보내보니까 잘 살고 있고 비옥하고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많이 넘어가기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명의 영국인 때문에 이 비극이 시작이 됐는데, 너무나 영국이 그리운 거예요. 이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실제 향수병을 되게 많이 앓았대요. 어릴 때 아빠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영국에 있던 토끼도 보고 싶어, 영국에 우리 집 정원에 있던 무슨 식물들도 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빠가 다 사준 거예요. 그래서 수입해 온 거죠. 그리고는 정원에다가 영국식으로 꽃들도 막 펼쳐놓고 토끼들도 막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소수의 토끼를 그때 들여온 거예요. 24마리만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집 토끼 봐봐, 영국스럽지 않니? 하면서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막 봤겠죠. 근데 토끼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수백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오스틴이 처음엔 되게 행복해했대요. 토끼가 온 사방에 있어. 그러니까 나 너무 행복해. 영국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토끼가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정원에 울타리 뛰어넘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는 토마스 오스틴은 죽었겠죠.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 전혀 못했을 텐데 이 토끼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몇십 년 만에 이게 몇억 마리가 된 거예요. 몇억 마리가 돼가지고, 근데 몇억 마리 되면 왜 문제가 생기는가? 토끼들이 산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풀 다 뜯어먹고 이러면서 북진하면서 이제 토끼들이 호주의 전국으로 퍼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호주에서 이 토끼들을 박멸하기 위한,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토끼들을 박멸하기 위한 정책 같은 거 막 고민을 했대요.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1900년대 초반에 세계 경제 공황이 있었잖아요. 그 경제 공황 시절에 호주 사람들만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대요. 온 사방에 토끼가 있으니까 토끼고기로 끼니를 때우면 되니까 그때는 살짝 도움이 됐다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제 문제가 컸겠죠. 자,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파스테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유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이러스 연구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이 파스테르 회사에서 실제 이런 짓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연구를 하다 보니 토끼한테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기들을 배양해가지고 모기한테 주입시킨 다음에 모기들을 사방에 풀어버리면 사람 물려도 큰 이상이 없고 토끼들만 콕 집어서 죽이는 이상한 바이러스를 호주 전역에 퍼뜨린 거죠. 그래서 성공적이었어요, 초반에. 몇억 마리까지 퍼졌던 토끼들이 1억 마리까지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농경 이런 거를 하려면은 토끼 개체를 2억에서 3억 마리 정도 이하로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6억 마리, 7억 마리가 되면 문제가 생긴대요. 근데 이게 되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초반에는 1억 마리 이하로까지 토끼 개체수가 줄었대요. 근데 원래 병이란 게 그렇잖아요. 약 같은 것도 먹으면 내성이 생기듯이 토끼들이 이제 살아남은 개체들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생긴 거고요. 마치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맞듯이 토끼들이 이상한 바이러스에 대해 항체가 생긴 거예요. 항체가 생겨가지고 슈퍼 토끼로 이제 진화하게 된 거죠. 이 슈퍼 토끼들의 자손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효과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호주에서는 토끼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대요,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토끼들이 슈퍼 토끼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 백신이 왜 실패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건데, 자, 이제 표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을 읽을게요. 이러한 연구부터 읽을게요. 표본으로 토끼 100마리를 감염시켰을 때 살아남는 토끼가 16마리 이하가 될 확률이 98% 이상이 되는 것이 목표였대요. 거기다 밑을 쫙 치면 되겠네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변형된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아질 경우 바이러스 주변에 단백질 덩어리 같은 불순물이 더 많이 붙게 되는 특징이 보였다. 그러니까 뭐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그만큼 뭔가 나쁜 점이 있겠죠. 단백질 덩어리가 막 그 바이러스 주변에 붙나 봐요. 근데 당시로서는 기술이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이 더 많은 단백질이 붙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지 못했대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A타입부터 D타입까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치사율이 80, 85, 90, 95거든요. 그럼 이제 계산할 때 치사율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어떤 문장을 썼냐면은 100마리 중 16마리가 살아남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치사율의 반대말 생존 확률을 치사율 옆에다가 적어두세요. P라고, 그걸 P라고 합시다. 치사율 옆에 생존율이라는 의미로 P라고 쓰고 80%면은 그냥 계산을 위해서 0.2라고 쓸게요. 살아남을 확률은 0.2고요. B타입은 0.15고 C타입은 0.1이고 D타입은 0.05가 되겠죠. 그게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토끼들이 생존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주변의 단백질 양을 보면은 A, B, C타입까지는 17, 19, 23 차이가 크지 않죠. 근데 D타입만 유난히 단백질의 양이 많은데 바로 위에 문장에 보면 지나치게 많은 불순물이 붙지 않는 이상 특별히 신경을 쓰진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이 붙어 있으면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 이 기본이 뭐냐면요. BMP예요. 100마리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생존율. 생존율이 P예요. 그럼 100마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몇 마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BMP죠, 당연히. 토끼 하나가 한 마리 조사를 하면은 같은 조사를 100번 반복하는 거니까. 자, 이러면은 평균 값은 뭐가 나올 거냐면 평균 값은 100P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VX는 100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나오겠죠. 여기 루트 덮어 씌우면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근데 요 이항 분포인 경우 n 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100이면은 이 뭐 100C 16 이딴 거는 계산하기 불편한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큰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규 근사 시킨 정규 분포를 사용하죠. 이게 평균 값이니까 100P를 가운데에다가 적어 넣으면 되고요. 100P. 표준 편차는 여기 언저리에 써둘게요, 그냥. 10 곱하기 루트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16마리 이하가 될 확률이 98%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 초반에는 이게 어떤 말인지 납득하기 참 힘든데 이런 장치를 통해 따박따박 수식을 써보고 나니 16이라는 숫자가 여기 언저리에 있을 때 이거 이하일 확률이 0.98이 되면 되는 거죠. 0.98 이상. 이렇게 그림에다가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0.98에 해당하는 Z값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Z값이 단 해가지고 문제 맨 위에 보면은 2라고 주어져 있어요. Z가 0부터 2까지 확률이 0.48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 언저리의 값이 Z값이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 이하할 확률이 0.98이니까 16 이하할 확률이 0.98 이상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의미 있는 수식을 세워보면은 16 빼기 100P 16 빼기 100P 나누기 표준 편차 10 곱하기 루트 P 곱하기 1 마이너스 P가 요걸 Z값으로 환산한 값이잖아요. 요 녀석이 2 이상이면 되는 거죠. 2 이상이면은 문제 조건을 완전히 만족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 일반적으로 푸는 것도 제가 해설지에 적어 놓긴 했는데 이게 뭐 일반적으로 P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런 타입이 아니고 P값을 마치 객관식 뭐 대입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제가 0.2, 0.15, 0.1, 0.05 이렇게 제시를 했으므로
여기다가 단순히 P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만족하는 게 누구하고 누구인지 그렇게 찾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고 보면은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면 16 빼기 100P 그 대입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숫자를 잘 설계를 했습니다. 자, 끝에서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D타입 생존 확률이 20분의 1이죠. 그럼 여기 20분의 1을 집어넣으면 5가 되겠죠. 그럼 좌변은 11이 되고요. 우변은 20 곱하기 요게 20분의 1을 집어넣으면 20분의 1 곱하기 20분의 19잖아요. 그러면 바깥으로 20이 튀어나오면서 20 루트 19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요걸 날리고 나면은 루트 19보다 11이 충분히 크니까 뭐 당연히 성립하죠. 그래서 D타입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0점, 그러니까 역순으로 대입하면 0.1을 대입해보면 P에 0.1을 대입하면은 C타입은 여기 10이니까 좌변이 6이 되고요. 0.1 대입하면 10분의 1 대입하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그럼 바깥으로 10분의 3이 튀어나가네요. 그러면은 딱 크리티컬하게 만족을 시키네요. 자, 그리고 B타입하고 A타입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보면은 C타입과 D타입은 이 식을 만족을 시키지만 AB는 만족을 못 시키거든요. 그러면 호주 정부 입장에서 일단 만족스러울 만큼 토끼를 줄이려면은 C타입과 D타입의 바이러스를 사용하면은 숫자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만족스러운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인가? 그 위쪽에 있는 지나치게 많은 불순물이 붙어있지 않은 이상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이게 애매하게 C가 안 되고 D만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D를 써야겠지만 C를 사용해도 괜찮고 D를 사용해도 괜찮은 상황인데 D는 불순물이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찝찝해. 그럼 당연히 뭘 선택을 하는 건가? C타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의 선택은, 정부의 선택은 C가 되는 거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것도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 71만큼 붙어 있으면 위험하고 23만큼 붙어 있으면 안 위험하고 이런지 아닌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이유는 모르죠. 당연히 여기 서술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상 그때 당시에는 이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해서 뭐 토끼의 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었다든가 뭐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무언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 1-의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예측은 빗나가기 마련이다라는 것과 부합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뭐 통계적으로 약간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는데 이게 문장이 길어서 그런 거고 사실 다시 한번 차분히 복습을 한다면은 그냥 이항 분포를 정규 근사시킨 문제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통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